저는 올해 61입니다. 은퇴한 지 2해가 지났죠.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들도 다 떠났어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져요. 습관이란 게 무섭죠. 출근할 필요도 없는데 몸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와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 한 장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요. 매일 똑같은 풍경이에요.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며칠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와 대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성성해졌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아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딸아이가 가끔 전화를 해요. 하지만 통화는 늘 짧습니다. 바쁘다는 걸 알아요. 저도 오래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해요.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아이들과 뛰어노는 젊은 부부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저만 혼자였죠.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뭘 보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요. 저녁이 되면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와 반찬 몇 가지. 밥을 차려 먹을 기력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밤이 제일 길어요.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젊었을 때 일 가족과의 추억, 후회스러운 순간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 공허함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집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새로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은 헤어살롱. 깔끔한 글씨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환한 조명이 보였죠. 머리나 한번 자를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머리가 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화라고 할까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순간 망설여졌죠. 괜히 들어갔다가 민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공간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미용 의자 3개, 대기 소파, 그리고 안쪽으로 샴푸대가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 손질하러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편안했어요. 부드럽고 차분했죠. 네, 그런데 예약을. 괜찮아요. 지금 자리 있으니까 바로 해드릴게요. 그녀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의자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온 거라 긴장됐습니다. 가운을 둘러주며 그녀가 말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정리만 좀. 알겠어요. 단정하게 해드릴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선 그녀는 달랐죠. 단정하고 세련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어요. 가위질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고 꼼꼼했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벗겨지는 것 같았죠. 묵은 때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미용사가 손님한테 묻는 흔한 질문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은퇴하셨어요? 네, 2년 됐어요. 적응 많이 하셨겠어요. 적응이라는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적응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걸까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시간이 필요하죠.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들 잘 지내라는 말만 했죠. 하지만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했죠. 며칠 만에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제법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해졌어요. 얼굴선도 또렷해 보였죠. 많이 젊어 보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칭찬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며 나왔어요. 밖으로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머리 모양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표정도 조금 밝아 보였죠. 아니,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꿨죠. 어떤 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괜찮았어요. 자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그 골목을 향했습니다.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뻔했죠. 소은 헤어살롱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원장이 보고 싶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설렘 같은 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결국 또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녀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일주일 만에 다시 온 거니까요. 네. 그게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앞머리가 좀 신경 쓰여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앞머리는 멀쩡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저는 대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만 보였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가위를 다루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죠.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뭘까? 궁금했어요. 소은이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롱 이름일까요? 손님이 나가고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세요. 앞머리 손질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았어요. 가운을 둘러주는데 손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죠. 이런 감각이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머리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켰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 그래요. 그냥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 거짓말할 필요 없었죠.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보람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원장님 성함이 소은이세요?
물어봤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네, 박소은이에요. 편하게 소은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 씨, 좋은 이름이네요.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소은 씨가 앞머리를 다듬었어요. 사실 할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천천히 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았어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했죠. 혼자 사세요?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살아요. 가끔 전화하는 게 전부죠.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외롭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픈 거 아닐까요? 소은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죠. 소은 씨도 혼자세요?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이렇게 제 가게도 냈고요. 소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 대단하세요. 민수 씨도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그것도 용기예요. 소은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힘듦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소은 씨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니,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자주 와주시는 단골 할인이에요. 우겼습니다. 결국 돈을 내지 못했어요. 미안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럼 다음에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좋아요. 그럼 언제 한번 마셔요. 소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공기도 상쾌했죠. 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설거지를 했어요. 청소도 했죠. 방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개운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뭘 할까? 소은 씨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 너무 급한가?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가볼까? 고민이 즐거웠습니다.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생기가 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그날 밤도 잘 잤습니다. 소은 씨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왔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소은 헤어살롱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핑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소은 씨가 혼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민수 씨, 또 오셨네요.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약속한 커피 사러 왔어요. 들고 온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산 아메리카노 2잔이었어요. 와, 정말 사오셨네요. 고마워요. 소은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하루가 밝아졌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다음 손님은 1시간 뒤에요. 천천히 마셔요. 우리는 대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가벼운 얘기였죠. 날씨, 동네 이야기, 요즘 읽는 책 같은 것들. 민수 씨는 뭐 하실 때 제일 행복하세요?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순간 멈칫했죠. 글쎄요.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까먹은 지 오래였거든요. 예전엔요? 예전에는 일할 때요.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인정받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답이 있었어요. 여기 올 때요. 소은 씨 만날 때 대답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었죠.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은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걸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걱정됐어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민수 씨 오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소은 씨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은 씨도 외로우세요?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외롭죠.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집에 가면 혼자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가족은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자주 못 뵈어요. 동생은 해외에 있고, 소은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덮었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말하고 나니 쑥스러웠습니다. 오글거리는 대사였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소은 씨가 손을 돌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죠. 고마워요, 민수 씨.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일해왔던 것처럼. 민수 씨,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소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럼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좋아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었죠. 저도요. 소은 씨도 짧게 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죠.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감정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소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죠. 천천히 가요. 우리, 소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손님이 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매일 와도 돼요. 소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콧노래가 나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나 모르겠네요.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은 씨와 뭘 할까? 어디 갈까?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괜찮은 옷이 있나 찾아봤죠. 대부분 낡았어요. 내일 쇼핑을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로션도 발랐죠. 얼굴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졌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소은 씨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녀를 만났어요. 함께 웃고 있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소은 헤어살롱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들고, 때로는 빵을 사들고 갔어요. 소은 씨는 늘 반갑게 맞아줬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꿈, 결혼 생활, 이혼 후의 삶.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갔어요. 민수 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건축가요.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셨어요? 현실이 만만치 않았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설 회사에 취직했어요. 설계는 못했지만 현장 관리를 했죠. 후회되세요? 예전엔 후회했어요. 지금은 글쎄요. 그것도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소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되물었죠. 현실적이지 않다고들 했어요. 부모님도 남편도.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웠죠. 그나마 미와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후회하세요? 아니요. 이 일도 좋아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름의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꿈을 접었던 사람들이었죠. 현실에 타협했던 사람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소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내일 가게 쉬는 날인데 같이 어디 갈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받는 첫 데이트 신청이었죠. 좋아요. 어디 갈까요? 한강 어때요? 날씨도 좋던데. 완벽해요. 다음 날 저는 새로 산 셔츠를 입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소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었더군요. 머리를 내려 풀어 헤쳐놓은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멋진데요. 소은 씨가 말했습니다. 소은 씨도 예쁘세요. 서로 칭찬하며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날씨가 화창했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손 잡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기 내서요. 그럼요. 소은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마치 제 손에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우리도 그들 중 하나였죠. 나이는 달라도 감정은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죠. 민수 씨, 소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에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늙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은 씨를 만났죠. 우린 운이 좋은 거예요. 소은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운이 좋았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았죠. 민수 씨,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식사하며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그림 그리는 걸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림이요? 네. 젊었을 때 건축 설계 못했잖아요. 그 대신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싶어요. 좋은데요. 저도 배워볼까요? 같이. 정말요? 네.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센터 그림 수업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로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민수 씨, 네. 저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진지하게요.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야 당연히 그러고 싶죠. 소은 씨는요? 저도요. 근데 걱정돼요. 뭐가요?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소은 씨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소은 씨, 우린 이미 한 번씩 인생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소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소은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강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용기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은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죠. 들어올래요? 소은 씨가 물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다음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소은 씨도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내일 또 볼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소은 씨에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봤어요. 소은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잘 자요, 민수 씨.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좋은 꿈 꿔요, 소은 씨.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소은 씨와 함께할 내일이요. 앞으로의 날들도 기대됐죠?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소은 씨 가게가 문 닫은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녔죠. 약속대로 문화센터 그림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였어요. 우리는 늘 함께 갔죠. 민수 씨, 이거 어때요?
소은 씨가 그린 정물화를 보여줬습니다. 사과와 포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좋은데요. 색감이 예뻐요. 정말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 줬습니다. 실력은 둘 다 초보였지만 즐거웠어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죠.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림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 민수 씨, 나중에 우리 전시회예요. 소은 씨가 말했습니다. 전시회요? 네. 실력이 늘면 둘이서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보자고요. 좋은데요. 그럼 더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었죠. 어느 날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날카로운 애였어요. 숨길 수 없었죠.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네, 정말요? 누구세요? 미용실 원장이야. 나이는 46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됐어요. 반대하면 어쩌나.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죠. 언제 소개시켜 주세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도했어요. 걱정했던 게 무색했죠. 고맙다, 딸. 아빠, 혼자 계시는 거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안심이네요. 전화를 끊고 소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떨리는데요. 괜찮아요. 딸이 좋은 애예요. 다음 주말 셋이서 만났습니다. 인사동 카페였어요. 딸아이는 소은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박소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죠. 아빠 많이 밝아지셨어요. 소은 씨 덕분이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민수 씨 덕분에 힘을 얻고 있어요. 소은 씨가 대답했죠. 서로 의지하시는 게 보기 좋아요. 행복하세요, 두 분. 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헤어지며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외롭지 않죠? 응, 외롭지 않아. 다행이에요. 소은 씨 잘 모셔요. 그럴게. 딸이 가고 소은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지 씨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제 자랑이에요. 좋은 아버지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족했죠. 일만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소은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소은 씨가 제안했어요. 민수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 제안이었어요. 진심이에요? 네. 어차피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죠. 좋아요. 그럽시다. 우리는 새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민수 씨, 여기 우리 그림 걸어요. 소은 씨가 수업 시간에 그린 그림들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벽에 나란히 걸었어요. 멋진데요. 우리 집 갤러리네요. 나중에 더 그려서 빈 벽 다 채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반짝였죠. 행복해요, 민수 씨. 저도요. 소은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곳들,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정말요? 좋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함께할 미래가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잠들기 전 소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만나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도요. 잘 부탁해요.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같은 방을 쓰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옆방에 소은 씨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찾은 두 번째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딱 맞는 타이밍이었나 봅니다. 지금의 저는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했어요. 사랑을 더 잘 이해했죠. 소은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온이었죠.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소은 씨와 함께할 아침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도 기대됐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나이 들어갈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죠. 좋은 꿈 꿔요, 소은 씨.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들릴 리 없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에서도 웃고 있었을 겁니다. 행복한 꿈을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